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침이라 또 피곤하시겠지만 또 열심히 심화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리엔테이션부터 진행을 하면서 천천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물을 많이 마실 수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이게 말을 빨리 하다 보면 물을 많이 마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오리엔테이션 한번 보죠. 이거 단장짜리 딱 한 장짜리인데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교론 심화반 강의 중점 사항. 이제 중점 사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신론과 교재 연구를 이제 살짝 가미를 했어요. 이게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이제 가미를 조금 했는데 이제 여기 첫 번째부터 이제 보시면 이제 임용시험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좀 개념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을 이제 구체적인 예를 포함하여 이제 상세히 이제 좀 더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게 심화반 수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수교 이론과 교직 수학 이제 1월 달에 했던 건데 1, 2월 달에 진행을 했던 건데 1, 2월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도 어쨌든 개인적으로 신론과 교재 연구를 한 번 정도 봐두시면 뭐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론과 교재 연구에서 했던 것들은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특별히 개인화 배경화를 얘기를 했는데 개인화 배경화는 사실 중고등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저희에게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론 같은 경우를 그냥 형식적 고착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그냥 익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여러 맥락과 다양한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충분히 개인화 배경화를 시킨다면 실제 서술과 논술을 할 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래서 특별히 이 1, 2, 3, 4, 이 4개월 동안은 이론의 수교론 전체 이론, 즉 수교 이론과 교직 수학. 여기서 말하는 수교 이론은 신론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수학교육론의 이제 어떤 이론 중심이고, 교직 수학은 교재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실제와 적용 파트죠. 교과서나 지도서에. 그 파트를 어느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3, 4월에 그걸 이제 좀 더 심화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화 배경화가 풍성히 이루어져야 이제 본격적으로 서술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그것이 내 안에 확실한 개념으로 자리 잡아 더 잘 서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개념을 풍성하게 익히는 시간으로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번에 오늘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오늘 나눠드린 거를 이제 이번 주차에 다 하는 건 아니고 다음 주차까지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강의를 진행하는 방향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딘즈의 놀이를 통한 수학학습을 하긴 했어요. 1, 2월에.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예를 통해서 또 이제 그 6단계 자유놀이부터 시작해서 개념 형성 이렇게 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게임, 공통성 탐구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또 다른 예를 통하여 또 다른 접근 방법을 소개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로 개념 형성의 6단계를 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제 기출 트렌드, 기출 경향.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적혀져 있진 않으니까 한번 잘 듣고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5개년. 개년이라고 한다면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으로 세팅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14학년도부터 18학년도까지죠. 그래서 이제 최근 5개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굳이 표현하면 좀 그래도 이거를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4, 15, 16, 17, 18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 15는 공구에서 1, 3까지 객관식이 있었던 시절에서 탈피하여 이제 드디어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시대로 갔는데 14학년도에서는 논술형이 나오긴 했지만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세팅이 불완전했고 15학년도는 이제 논술형이 전공 내용학에서 나왔죠. 이제 약간 좀 그렇게 여러 가지 맞춰가다가 16, 17, 18은 형태로서는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태로서는 딱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수교론 완전히 똑같이 나왔죠. 기입형 한 문제 2점. 자, 계산되죠. 서술형 3문제 4, 3, 12 계산이 되죠. 논술형 10점. 그래서 이제
24점으로 이제 확실하게 형태적으로 이제 세팅이 되는 그런 이제 기간이 됐는데 16, 17과 18은 또 이 트렌드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18학년도를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임용 시험 방향, 수교론에 대한 임용 시험 방향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분명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전공 내용학. 우리가 지금 전공 내용학은 아마 난이도가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난이도가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난이도가 그대로 오거나 아니면 조금 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수교론이 문제죠. 이제 수교론. 수교론은 아마 난이도가 하락하진 않을 겁니다. 유지가 되거나 이제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근데 난이도를 오르게 할 수 있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폭넓은 이해. 두 번째는 범위를 늘리는 겁니다. 이제 크게 이 두 가지 방향성이 제시가 될 수 있는데 16, 17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형태가 비슷했는데 18학년도는 이 두 가지를 다 어느 정도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폭넓은 이해를 요구하기도 했고 범위도 늘어났습니다. 이 범위가 늘어났다는 건 교과서 및 지도서, 교육과정이 상당히 내포가 많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늘려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교론을 이제 우리가 전공을 9과목을 하잖아요. 원래 수교론은 지금까지 2과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론을 중심으로 한 이론, 그다음에 교재 연구를 중심으로 한 교직 수학 그렇게 했는데 교과서 및 지도서하고 교육과정을 하나의 또 다른 과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틀리잖아요. 원래 80점에서 대략 56점, 24점이면 이게 대략 30%잖아요. 맞죠? 딱 30%죠. 그러면은 이게 9과목이고 이게 2과목이면 좀 약간 매치가 안 되잖아요. 이거를 3과목으로 보시는 게 비율적으로도 맞고 사실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및 지도서하고 교육과정을 정말 심도 있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계속 1호 개정판 이제 지도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실 문제가 많이도 출제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부분은 금요일에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폭넓은 이해, 바로 심화반 수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폭넓은 이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보시면 예전 이제 17학년도, 16학년도 보시면 좀 정확한 서술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을 딱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딱 서술하면 됐어요. 예를 들어 딘즈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하면 뜻 있잖아요. 그걸 뜻 딱 얘기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위에 관련된 내용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실 되게 세팅된 서술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론 설명하고 관련된 적용, 위에 본문 내용, 본문, 그 다음에 이론. 그러니까 이제 2017학년도에 나왔던 것 중에서 딘즈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 그 다음에 프로이덴탈의 국소적 조직화, 그 다음에 본문에 있는 내용,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세팅이 된 형태의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2018학년도에는 약간 좀 딘즈의 개념 형성 이론에서 수학학습을 위해 교환된 교구 또는 구체물 속에 내포되어야 있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좀 딘즈가 추구하는 생각, 그런 딘즈가 교구 활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딘즈 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좀 이론에 대해서 약간 좀 어떤 세팅된 형식만 익혀둬서는 이제 시험에 적응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근데 예전엔 딱 뭐 수학적 모델링, 뭐 수학화 딱 정확하게 이론과 매치되는 정도만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폭넓은 이해,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즉 수학 교육학자들이죠. 딘즈나 뭐 브루너나 이런 수학 교육학자들이 그들의 이론 가운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전체적인 사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걸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생소했을 거예요. 교구? 우리 딘즈 하면 솔직히 뭐 4가지 원리, 수학적 다양성 원리,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 역동적 원리, 그 다음에 구성의 원리 이런 것만 좀 생각을 하다가,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자유놀이, 게임, 공통성 탐구 6단계 딱 딘즈 하면 딱 2개만 하고 그냥 솔직히 넘어갔잖아요. 그런
이제 방향성에서 물론 그걸 안 하면 안 되고 당연히 그건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번 2018학년도에 뭐 사회적 구성주의, 급진적 구성주의에 대해서 딱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물론 근데 약간 이것도 트렌드는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전 문제 트렌드를 생각을 해본다면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야 돼요. 사회적 구성주의에 따라서 본문의 내용을 구성해라. 딱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좀 급진적과 사회적 구성주의를 좀 비교하는 이런. 그래서 좀 약간 비교하기도 하고 좀 개념의 폭넓은 이해가 좀 필요한. 그러니까 딱 급진적 구성주의는 이거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이거다. 이렇게 그냥 단일한 개념으로만 따로따로 이해를 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적응하기 어려웠던 이제 시험이었다고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2019학년도에서는 이런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폭넓은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신논과 교재연구는 딱 사실 그 수학습 지도 원리학 방법과 그 다음에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있죠. 거기에서 그냥 개념만 필요한 것만 딱 거의 따와서 개념만 이제 딱 깔끔하게 이제 서술을 해놓은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예를 포함하여 딱 그 개념만 서술해 놓은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신논과 교재 연구의 바탕이 되는 책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화반 수업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다. 이제 2018학년도에 특별히 그런 좀 트렌드가 좀 생각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조금 더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수학 교육에 관련된 학자들의 이론을 이제 비교,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급진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를 비교하는 내용이 논술형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라카토스와 프로이덴탈의 사고 실험, 둘 다 사고 실험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이론을 형성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또 소크라테스와 브루노의 발견학습은 어떤 점이 공통점이고 어떤 점이 차이점인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이제 이론들을 서로 연결해서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브루노의 발견학습과 오스벨의 설명학습 아주 뭐 극명한 차이점 중심으로 이건 나오겠죠. 급진적과 사회적 같은 이거는 좀 차이점을 기점으로 중점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피아제하고 브루노도 이제 또 공통점이 있지만 또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이제 실제로 논술형 같은 데서 뭐 피아제 이론은 어쩌고 저쩌고 브루노의 이론은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 두 이론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그게 서론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얘네들처럼.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폭넓은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논과 교재 연구에 있던 것들을 조금 더 심화해서 다룰 거고요. 이제 특징,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교 이론에서 1, 2월 수교 이론, 이제 교직 수학도 물론 포함이 될 건데 어쨌든 수교 이론, 여기 교직 수학도 적었어야 되는데 그냥 수교 이론만 했네요. 다룬 내용보다는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룰 겁니다. 기본적으로 1, 2월 강의와 겹치는 내용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여기다가 강의에다가 프린트는 해놓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반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1, 2월 강의를 같이 혹시 인강을 통해서나 병행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제가 뒤에 목차를 마련해 놨으니까 그걸 토대로 미리 충분히 공부를 해갖고 오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신논과 교재 연구를 파악하고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 강의는 이제 최소한 한번 봤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한번 치르고 왔다든지 이제 그런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야 되는 강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 여기 뒤에 목차가 있는데 1, 2, 3단원은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과 수학교육학 정론. 이 수학교육학 정론을 넣었어요. 이제 작년에는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만 딱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올해는 수학교육학 정론을 왜 넣냐? 2015 개정 중일 지도서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그 중일 지도서에 이제 이론 파트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때 관련된 책들이 요 세 가지가 중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5개였어요. 많았던 게 신논, 교재연구,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 수학교육학 정론,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이 5권이 굉장히 이론적 토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서에 관련 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넣었어요. 그리고 5번째 이제 4단원은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이게 원래 한 권으로 돼 있거든요.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2017년 12월에
3권 상중하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분석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게 교직 수학, 교재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좀 더 심화된 내용 같은 것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발생적 원리만 이제 배웠다면 심리 발생적 원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좀 역사 발생적 원리하고는 또 반대되는 개념이긴 한데 이제 그런 것도 예를 들어 비교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리학자 유형 정리인데 이거는 아마 수학교육학 정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었어요. 교육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교육 심리학적 측면에서 수학학습을 연구, 즉 약간 교육학 쪽에 조금 더 쏠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교육학적 측면에서 수학학습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책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을 보시면 수학교육학적 측면에서 연구했던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보시면 교육심리학적 측면을 보시면 비고츠키 나왔죠. 이번에 2018학년도에. 그 다음에 브루너도 나왔었습니다. 2016학년도. 좀 최근 5개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딘즈, 뭔가 비중이 다르죠. 딘즈를 안 본 적이 거의 없죠. 딘즈를. 프로이덴탈, 거의 뵙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바닐레, 논수령에 출제가 됐죠. 2016학년도. 브루소,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을 안 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그러니까 이쪽 측면이 조금 더 쏠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참고, 이거는 제가 연구를 하다가 알아본 건데 딘즈와 브루너가 최근에 그 운명을 하셨는데 참 아쉽죠. 저만 아쉬운지 모르겠지만 그렇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이 외에 쓰지 않은 다른 분들은 2000년이 되기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브루소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 우리 개인화 배경화, 탈개인화 탈배경화 이런 얘기했던 이분 아직 살아계십니다. 아주 감사가 되죠. 뭐가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건강하게 지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글에서 알아낸 정보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2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목차. 네, 그래서 1단원은 수학교육 심리학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 손다이크 스키너 이론을 그리고 간에는 사실 신론할 때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서 사실 그냥 이제 신론 책에도 보면 사실 비중이 많이 없었는데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그가 또 얘기한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다이크하고 스키너 이론을 이해를 해야 행동주의 심리학을 이해를 해야 그거와 대척점에 있는 형태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베르트 하이머는 이제 신론 시간에 자세히 했기 때문에 그거와 또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주의 심리학은 이제 우리 현대화 운동을 토대로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는, 특별히 브루너가 대표죠. 그 다음에 딘즈는 브루너와 또 공동 연구도 많이 했고 이론적 생각과 사상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브루너하고 딘즈를 넣었어요. 브루너 같은 경우에는 EIS 이론만 솔직히 하고 넘어갔습니다. 신론에서는. 하지만 그가 또 수학습 지도 원리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조와 다양성 이론이라든가 기호화 이론, 연결 이론 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중심으로 다룰 거예요. 딘즈는 이제 얘기할 것 솔직히 다 했고 그 4가지 원리라든가 6단계 다 얘기를 했는데 역시 그거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성주의, 그다음에 인지주의 심리학. 이건 이렇게 나눠놨는데 한쪽에만 속한다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좀 생각이 조금 쏠리는 측면에서 이제 거기다 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지주의 심리학. 그렇다고 듀이하고 피아제가 인지주의 심리학자가 아니냐? 또 그렇진 않아요. 근데 또 듀이하고 피아제하고 비고츠키는 이제 좀 더 구성주의에 약간 조금 더 강조를 했다. 구성주의가 이제 중요하니까 그쪽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인지주의 심리학자 오스벨과 또 스캠프. 특별히 스캠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구적 이해하고 관계적 이해만 했지만 사실 기호적 이해와 논리적 이해도 그의 사실 4가지 이론에 그 4가지가 가장 큰 바탕이 돼요. 근데 신론에서는 딱 2가지만 했기 때문에 나머지 2가지를 추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정당화 및 증명교육. 이거는 우리가 사실 시험에서
이제 우리 프로이덴탈이나 어떤 그런 부르소 같은 그런 수학교육 이론, 수학습지도 그 원리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당화 및 증명교육은 이게 이제 추론교육까지 포함할 수가 있는데 기하 영역에만 사실 국한된 건 아니에요. 추론이라는 건 어떤 이제 기하 영역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긴 하지만 다른 수학의 영역에서도 어떤 자료를 보고 추론하고 뭐 귀납적 추론도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수열에서도 1, 2, 3, 4 이렇게 가면 뭐 뒤에 5, 6, 7, 8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이제 다 귀납적 추론이죠. 그래서 추론이라는 것은 우리 수학의 전반적으로 추론과 문제 해결은 전반적으로 바탕이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국제적 동향을 보시면 문제 해결 시대, 즉 1980년대에 문제 해결 시대에 돌입함으로써 안정된 이제 이론이 펼쳐졌죠. 나머지는 이제 조금 더 규준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시키는 정도로만 맞췄는데 그만큼 수학 교육에서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게 없죠. 특별히 문제 해결할 때는 추론, 특별히 정당화, 이제 증명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직관을 통해서 수학적 지식을 발견하는 건 많은 수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다룰 거고 그다음에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이상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또 증명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연역적 추론을 보시면 분석 종합법. 분석 종합법이 크게 대수적 측면과 기하적 측면이 있는데 그걸 이제 신논 시간에는 이제 그냥 좀 따로따로 다루거나 좀 기하에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신논에도 좀 기하가 나오죠. 그래서 대수하고 기하를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명 교육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출에서는 수학적 기납법만 2번 봤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쓰는 증명 교육에서는 수학적 기납법 말고 기류법과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즉 다양한 증명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룰 거고 유클리드 원론식 교육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주의 수리 철학에서의 그런 증명 교육은 우리가 이제 신론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건 무조건 부정하는 측면에서만 많이 다뤘는데 이것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명과 공학적 도구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비형식적 이제 귀납, 유비, 추론 그리고 여기선 은유를 추가를 했는데 이제 귀납과 유비 추론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좀 추가된 내용만 간단히 다루고 은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다룰 겁니다. 그리고 2015 개정에서 정당화 교육의 방향성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면서 좀 정당화, 증명, 추론, 뭐 문제 해결까지 이제 포함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이제 2단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안 다뤘던 이제 이론들, 뭐 수학교육 철학은 아마 삼파법을 중심으로 다룰 것 같아요. 이제 소크라테스 삼파법이 신론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만 하고 넘어갔지만 이제 삼파법에 실려 있는 이제 그 본질적인 내용부터 본격적인 내용, 메논의 사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아의 수학습 원리가 또 있어요. 그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이덴탈의 수학교육론은 특별히 우리 프로이덴탈의 수학교육론은 수학화를 중심으로 한 한마디로 여기 부분만 다뤘어요.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간다면은 그래서 수학화 이제 중심으로만 다뤘는데 사실 그 뿌리에는 심상이라는 개념과 각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덴탈의 이제 수학교육론의 본질적인 측면을 꿰뚫면서 특별히 프로이덴탈이 그 우리가 흔히 표현하면 모두까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디스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구축을 했는데 그것도 흥미롭게 바라봐야 될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론들을 서로 대조해 보면서 확실하게 프로이덴탈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는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수학자들 지금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손다이크, 뭐 브루너, 딘즈, 뭐 피아제 등등등 1단원에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1, 2단원에서. 그거를 여기 프로이덴탈의 수학교육론에서 이제 딱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닐레 이론은 또 프로이덴탈의 또 이론에 또 중요한 토대를 이제 마련을 하기 때문에 바닐레 이론도 살짝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루소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브루소의 또 4가지 교수학적 상황 그런 게 또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또 다룰 겁니다. 그리고 교수학적 계약. 이건 이제 우리가 14학년 때
기입형으로만 잠깐 나왔던 개념인데 충분히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거고요. 인식론적 장애라든가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이게 신론에서만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을 알아둔 이제 사람이 작년에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이 4가지 있고 이건 딱딱 이거다. 요 정도만 아니까 나중에 하반기에 서술할 때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단원 교직 수학은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상, 중, 하 이 3권에서 이렇게 이제 목차가 돼 있어요. 요거를 이제 교직 수학과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아까 역사 발생적 함수에 대해서는 역사 발생적 원리가 좋으냐 아니면 심리 발생적 원리가 좋으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역사 발생적 원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심리 발생적 원리를 또 반영해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4단원밖에 없는데 아마 이게 1주 이상, 한 단원당 1주 이상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주 만에 끝내기에는 어려운 내용이고 그래서 8주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처음에 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마무리가 됐네요.